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풀어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욕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 증시 자체를 억누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미중 간의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현재 고율 관세, 이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두고 그와 난 잘 지낸다. 중국과 관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달 말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풀리겠죠? 호재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이날 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전화 통화한다라고 밝혔고 26에서 28일 열리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의에서 만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진도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반응을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야 이거 뭐라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것 때문에 떨어졌던 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0월 20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 많이 보신 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리스크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게 뭐? 미국 지역 은행 리스크. 지금 또 파산하는 것 아니냐, 뱅크런 나오는 거 아니냐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 무디스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가능성 일축. 그 이외에도 베어드 같은 투자 기관들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한 우려? 그거 아니다. 실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리하게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얘네가 파산한 게 아니고요. 채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당시 금리 인상이 예상 이상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됐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채권 가격이 쭉 떨어지다 보니 이제 지급되어 있는 이 보증에 대한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요게 이제 실리콘밸리뱅크부터 해서 여러 은행들에서 보여지게 된 거고 요게 좀 폭락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채권마저도 이런 걸 겪으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 이걸 겪어본 이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기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5년에서 10년 뒤, 지금과 같은 일들이 잊혀진다면 모르겠는데, 당장은, 네, 그냥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57.54달러로 플러스 0.1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것들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 30개의 주식이 미국인 재산 5조 달러 창출하고 있다 이야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95%가 이걸 도입해서 당장은 실적을 못 냈다라고 하는데 도입을 하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고도화하려는 작업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도입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 고도화를 통해서 실적을 쭉쭉 높여나가기 시작한다면 아니 이 전기차만 하더라도 업데이트 계속해서 전기차 자체의 성능을 높이잖아요. 그 비슷한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AI 고도화 이거만으로도 기업들 이젠 진짜 실적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효과가 없었다면은 지금 5% 정도의 실적을 높이는 기업 이것도 안 나왔겠죠. 하지만 이들이 나온다는 건 나머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기업부터 해서 하드웨어를 계속 제공하는 기업들, 네, 이거 선순환 구조를 띠면서 같이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확정이나 마찬가지구나 생각하면서 쭉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도, 미국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마이크론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장을 누가 먹을까요? 삼성, 하이닉스 1, 2, 3등이잖아요. 3등이 떨어져 나간 점유율을 1등, 2등이 알아서 먹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마이크로는 조금 중국에서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미국 그나마 있는 거 하나 믿고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양쪽 모두에서 끌어올 게 많아지겠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소부장까지, 이게 소비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캐즘을 지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는 당장의 실적이 안 좋더라도 미래는 좋아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가동, 조선 3사 AI 협력 체계 만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꽤 많이 벌겠죠. 그럼 조선 원래도 좋은 상황에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편하게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세계를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체를 키운다. 소비 수요는 충분하다.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히토류 공급 계약을 지금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한다면 한국 기업들한테 충분히 거래를 많이 끌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최고의 호재다. 감안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소스 수출 역대 최대라고 해요. 알겠지만 소스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딱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케첩이나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야, K소스가 여기서 점유율을 확대를 해. 그러면 또 한 번에 식품 기업들의 진화가 보여주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뷰티 관세 충격 한 달 만에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번 달에는 왜 충격이라는 그런 게 보여지게 되었냐면, 일단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밀어넣기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달 것까지 한 번에 몰아서 보관을 해놨다 보니까 굳이 수입을 해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눈치를 봤는데 가격을 좀 올려도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야, 이거 계속 많이 수입해와도 되겠는데?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꺾이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호실적 타고 반등할까? 근데 이미 좋아요.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들어와 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카지노부터 해서 호텔 등등이 지금 활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재계 트럼프랑 7시간 골프를 치게 되었다라고 해요. 한국이 계속 미국에 투자하는데 최근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 투자 관련해서 이제 수혜로 연결되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요 페이스라면 충분히 그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를 한번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불안감에 2030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을 이 구매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건설사들이 또 한번 숨통이 트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요거 지켜만 볼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응할 수 있고, 그러면 네, 주택 공급 관련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은 진짜 곧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 올라가는데 건설 이쪽만 힘들었잖아요. 그에 대한 반전이 머지 않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집값 못 잡아서였잖아요. 이재명 정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 이쪽에서 좀 저평가 종목을 찾고 있다. 꼭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그냥 대략 어떤 내용이 있구나 요거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이 좀 안 좋다라고 주식이 무너질까요?
미래에 대한 가치,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눈앞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토증권에서 현대건설 3분기 어닝 쇼크 전망의 목표가를 18.9% 감소시켰습니다. 일단 해외 쪽 관련해가지고 이 보증금, 구상권 요런 것 때문에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 쪽 계속 점유율을 높여 나가게 된다면 현대건설 일단 한국 쪽에서 수익이 감소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수주 잔고를 쌓아가게 된다면 제일 큰 건 역시나 원전이거든요. 대형 원전, 이 소형 원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빌드업 과정이다 정도로 현재는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필수 불가결이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원전 그거 짓는데 십몇 년 걸리지 않느냐. 근데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보잖아요. 요게 아닙니다. 요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 일단 나중에 뭐 친환경이니 뭐니 발전소를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감당 안 될 수도 있는 구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미국이 원전에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글로벌에서 뒤처지지 않게 위해 원전을 계속 투자하면 그러면 심플하겠죠? 일단 미래에 대한 요거는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지금 한 현장당 나오는 말을 보면 건설비가 막 20조, 30조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건설사가 여기서 몇 프로를 가져갈까요? 물론 매출로 잡히긴 하겠지만은 한 20%, 10%? 요 정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하나씩 잡을 때마다 2에서 3조?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 시간 문제다 정도로 넘어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아파트죠. 한국 건설사 아파트로 최근 몇 년 동안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요거 다시 풀리면 해외에 좋은 거에 한국 더 좋다. 돈 엄청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한국 어떻다? 지금 계속 주담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급하게 세금 올라가기 전에 아파트 사자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이나 이런 걸 높인다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쉽게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우린 이걸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집값이다 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고 손을 놓는 그런 건 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세금만 높인다라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건 겪었잖아요. 최대한 공급을 늘리려고 속도 낼 겁니다. 그 이전처럼 그냥 어느 정도 하겠다 말뿐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달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임대 주택 늘리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내 집이라는 상징성, 그것만큼 큰 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중소형의 건설사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대형 회사들 위주로 앞서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현대는 한국 탑5 아파트 브랜드 보유한 회사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걸 끌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럼 이게 곧 순이익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 쪽 좋고 한국 쪽 좋고 당장은 조금 조용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속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바닥 짚히면 그때부터는 그냥 편안함 가지면서 밀고 나가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과하게만 나쁘게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떨어지니까 또 외국인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외국인 기관 여기서 계속 들어오면은
여기서 힘 받쳐지는 만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241선 계속 올라오면 지지라인 가까워지네. 그리고 61선 돌파가 안 됐는데 다음번에 돌파 성공하고 위에서 버티면 이때부터 추세 반전 시작된다. 그리고 수급 좋으면 이어가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점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전 위쪽 보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또 다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영상 계속 찍도록 할 테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현재는 요 정도 디테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며 현대건설 공략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본 걸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해외 공사 나쁘지 않다. 근데 국내도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 이 정도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241선 이탈만 안 하면 되고 올라갔을 땐 61선이 중요하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버틴다라고 했을 때 추세는 이때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